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 몇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상당히 제가 오늘 흥분을 하지 않고 릴렉스 하면서 천천히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현재 제 마음은 엄청나게 분노 상태고 흥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루킹 김동원의 그 항소심 재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드루킹의 항소심 재판에서 드루킹이가 이렇게 말했죠. 바둑이 김경수가 우리는 남경필을 반드시 당선시키겠다. 이재명을 반드시 떨궈버리겠다. 그리고 대통령 이 여론 조작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의기양양 해가지고 이 드루킹이를 또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도 지방선거에서도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김동원 드루킹이 승낙을 하고 경기도 지방선거의 여론 조작을 감행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이 친문 세력들의 공격은 한두 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들의 그 잔인성, 그리고 이들의 비열함, 정치 바닥에서 얼마나 진흙탕 싸움에서 이들이 친문 세력들을 옹호하고 친문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를 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건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장에 자신의 오른쪽 뒷좌석 VIP석에 부인이 아닌 김경수라는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을 뒤에 태우고 취임식장에 갔었던 그 친문 세력,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인 이 김경수 도지사의 법정 드루킹의 증언으로 밝혀진 사항은 이재명을 경기도지사에서 떨어뜨리겠다. 그리고 남경필이라는 촛불 정부의 그 탄생의 원인이 된 촛불 정신이 아직 채 사그라들기 또 전인 그 짧은 시간 안에 경기도 지방선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대고 촛불 정부 적폐 세력 야당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남경필을 지지하고 당선시키겠다. 그리고 이재명을 떨궈버리겠다. 이런 망발을 했다는 것이 어제 드루킹의 법정 증언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관련한 기사 내용은요, 이 영상 뒤에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그 기사를 반드시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 읽어봐야 되느냐? 바로 친문 세력의 핵심, 친문 세력의 정체. 이번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 밝혀진 게 뭡니까? DNA 아닙니까? DNA 그 포본 샘플이 30년 만에 국과수의 검증 결과로 밝혀졌잖아요. 이게 바로 친문 세력의 DNA, 핵심, 정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의 DNA가 밝혀졌다 이겁니다. 제 말은. 그 DNA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DNA가 한 말이 있어요. 이재명 도지사를 반드시 떨궈내겠다. 그리고 한두 개 지방자치단체장 자리 같은 경우는 야당에 줘도 되지 않냐. 자유한국당이라는 적폐 정당에 던져둬도 되지 않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영상 후반에 한번 기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친문 세력들의 정체를, DNA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시간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 화면 우측을 터치를 하면 점 3개가 나오죠. 그것을 만지면은 이 영상의 속도를 1.2배속, 5배속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절해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올릴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시간 때문에 영상의 그 후반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을 인지를 못 하셔가지고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시청할 때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이 부분이죠. 자, 어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재판부가 지정되기 전에 제1호 탄원서를 올려가지고 전국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죠. 그리고 상당한 감동을 주었고 이재명 지지자들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다룬건데,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는 방법 3가지를 제가 1년 동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죠. 첫째는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도정 과제의 홍보 창구인 SNS, 그러니까 트위터라든가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괜찮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SNS를 통해서 발표되는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 추진을
온라인에 많이 홍보를 해서 이재명의 도적 능력을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일정 부분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성공을 거뒀고 많은 도민들과 국민들이 이재명 도지사의 이 공의로운 도정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죠. 특히 최근에 경기도 계곡 관련해서도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그 다음에 수술세 CCTV라든가 국토보유세,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많은 문제들이 물론 언론의 도움도 있었지만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SNS 마케팅이라든가 SNS 퍼날르기 이런 걸로 인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일들이 홍보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바로 민주당 당원가입이었죠. 권리당원이 되어야지 민주당 내에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이재명 도지사가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 팽배해 있는 반 이재명 정서를 무기력화시킬 수 있다. 이재명을 출당하라, 제명하라 이런 주장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많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단돈 1,000원으로 권리당원이 돼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힘을 줘야 된다. 그리고 다음 총선 때 이재명을 지지하는 많은 친이재명 그룹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당선되어야지 이재명의 정책과 이재명의 가치, 이재명의 정책 입지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권리당원에 가입하시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권리당원에 가입을 했고, 많은, 이재명, 권리당원들이, 당원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심에서 300만 원의 선고가 이루어지니까 민주당을 탈당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런 대가리 멍청한 소리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탈당이라는 것은요, 어떨 때 효과가 있냐면, 한 수천명, 수만 명이 이 탈당기를 접수를 해가지고 정치적 퍼포먼스를 한다든가, 민주당 앞에 가가지고 당대표를 1대1로 만나서 탈당기를 제출한다든가, 우리가 이렇게 몇천 명이, 몇만 명이 탈당을 한다, 탈당기를 모았다, 이런 식으로 탈당을 하지 않고, 개인이 이렇게 탈당을 하면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단돈 1,000원 내는 새끼들이 무슨 탈당을 한 게 무슨 뭐 대수냐, 네가 훈장이냐, 이렇게 개소리 욕 처먹어요. 지금 탈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되거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제거가 되면 그때 분노의 표현으로 탈당하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승소가 거의 확실시되는, 그렇게 예측되는 그런 상황 하에서 다음 총선도 지금 현재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탈당을 한다는 것은 그냥 이재명 죽이기의 연장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민주당 당원 가입은 유효하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튜브를 반드시 하시라. 4차 산업 플랫폼의 새 장을 열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당신의 그 이재명 지키기 좋은 전략, 아이디어, 그 상상력, 굿 아이디어를 반드시 유튜브라든가 SNS를 개설해서 말을 해줘라. 말을 하지 않으면 이재명을 살릴 수 없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뭐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또 생성을 했고, 최신님도 유튜브를 통해서 오프라인의 그 행동 전략, 이런 집회 전략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죠.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유튜브라는 게.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셔가지고, 시간 여력이 되실 때, 단 5분이라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재명 구하기 전략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의 이력을 느끼는 것이, 제 구독자에는 반드시 이재명 도지사의 측근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독을 이재명 도지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 측근이 보고 있다고 확신한 이유는, 어제 이국종 교수님이 이재명에 대한 1호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했죠. 저는 이것을 보고 제가 바로 이틀, 3일 전에 이재명 구하기 온라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을 구하는 가장 상징적이고 파급력 있는 전략은 이국종 교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이국종 교수님은 이것을 허락해 줄 것이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 도지사 살리기 광고도 하나 만들었죠. 거기에 이국종 교수님과 이재명 도지사가 함께 닥터 헬기 시뮬레이션 하는 거, 그 사진을 제가 올려서 광고도 지금 만들었죠. 화면 영상 앞에서도 제가 붙이겠지만, 이처럼 이국종 교수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지는 영향력, 파급력, 주의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든 뭐든 탄원서든 뭐든 이재명 도지사 구하기에 마지막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님의 힘이 필요하다. 이국종 교수님은 반드시 동의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이재명 도지사의 이 닥터헬기, 이 4시간 응급처제, 어려운 저항, 장애물을 극복해내는 이재명 도지사의 도움 요청에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틀 전에, 3일 전에 방송을 했었죠. 이 아이디어가 반영됐을까요? 저는 이국종 교수님 그로부터 이틀 후에 이렇게 의사로서, 의사 신분으로서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친문 세력들이 이국종 교수를 엄청나게 욕하고 공격을 하고 있죠. 의사면 수술이나 하고 자빠졌지. 뭐 하는데 이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탄원서를 제출했을 때의 공격, 비난, 아무 잘못도 없는 그냥 탄원서만 제출하고 닥터헬기 이 전략, 정책, 제도 시행에 고생해준 이재명을 응원하는, 그리고 2심 재판에 어처구니 없는 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과 힘을 실어주는 이 탄원서 한 장에 친문 세력들이 그렇게 지랄 발광하는 거 보고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김경수로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재명을 못 잡아먹어서 정치 세력들, 친문 세력들이 지랄 연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제 영상에 따라서 이국종 교수님에게 컨택을 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 이재명 구하는 탄원서 아이디어를 전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런 지나가는 소리로 이재명 도지사의 측근들이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 이재명의 업무 추진, 그리고 이재명 구하기 전략, 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 수많은 아이디어가 유튜브에 표출이 되면 그만큼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구하기 3가지 방법을 제가 1년 동안 주구장창 부탁을 드렸죠. 저는 꼭 좋은 성과를 이뤄내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이 재판과 관련해서 친문 세력들의 지랄 발광이 극에 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부인 김건희 우리 누님 있죠. 김건희 누님이 누굽니까? 아티스트 아닙니까? 큐레이터입니까? 하여튼 광고업계에서 근무하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결혼 전에 김건희 우리 누님이 그 아파트에 7억인가요? 7억의 전세가 설정이 돼 있었죠. 전세권 설정이 설정돼 있었죠.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결혼 전이니까 어떤 윤석열 검찰총장하고의 어떤 의견 교환이 있은 후에 삼성전자가 전세권으로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의혹을 지금 현재 제기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나중에 다 밝혀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함세웅 그 신부님이 70년대에 스텔라 차로 그 어린이를 쳐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또 이재명을 또 구하기 연대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함세웅 신부를 또 공격하는 논리로 무려 60년 전에 자동차 사고를 끄집어 와가지고 함세웅 신부를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함세웅 신부가 23일 날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 구성을 제안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죠. 친문 세력들은 함세웅 신부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현재 조국 이 수사에 관련해서 또 윤석열이를 그렇게 칭찬하더니 공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희생정신의 상신이었던 살신성인의 하얀 가운의 상징인 이국종 교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다가 이재명이를 위해서 탄원서 한 장 제출했다고 죽일 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친문 세력들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드루킹의 후예들입니다. USB에 받아온 킹크랩의 프로그램 가동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현재 김진표는 이재명 도지사의 탈당, 그 다음에 제명, 축출 이런 오프라인 모임에 선봉장에 섰습니다. 그런 김진표가 문파 라이브에서 나와서도 문파 라이브에 나와서 한 인터뷰 내용도 친문 세력들에겐 큰 힘이 됐겠지만 그날 나왔던 발언 중에는 이재명에 대한 성남 조폭과의 연계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 이런 개소리도 있었죠. 이렇게 친문 세력의 핵심인 김진표, 그리고 친문 세력의 핵심 중의 핵심인 DNA 김경수가 드루킹과 나눴던 대화가 법정에서 진술이 됐습니다. 남경필을 당선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죠. 제가 이 영상 뒤에 신문 기사를 한번 볼 테니까요. 시간 내셔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친문 세력들의 이 본래 추악한 이면의 모습들을 좀 한번 적나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장신중위부터 해서 이재명 재판에 관해서 엄청나게 근거와 논리를 제공했죠. 그러나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재명을 공격했던 친문 세력들은 셧더마우스 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끝까지 제잘되면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에서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국종 교수님이 의사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이국종 교수님의 평생의 목표였다, 소원이었던 닥터헬기와 24시간 응급구조 체계의 완성, 이거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님도 아마 자기 평생에 이런 탄원서를 쓸 거라고는 아마 자신도 상상을 하지 못했을 거겠죠. 그만큼 뭐 대부분 판결에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친문 세력들도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박인복 여사님의 인권 유린을 실체를 밝혀달라, 이렇게 대부분의 탄원서를 또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문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가까이 있습니다. 친문 세력들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고 바로 응징, 척결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최씨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재명의 팀은 수많은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을 대표하는 오프라인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경기도지사 이재명 구하기 범국민대책위 구성에 연락을 해가지고 떳떳하게 참석을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프라인 모임보다 수백 배 더 영향력 있고 수백 배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임을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드루킹의 김동원이 어제 항소심 재판에서 김경수에 대해서 김경수가 남경필을 반드시 당선시키고 이재명을 떨구어내겠다, 이렇게 했던 그 법정 진술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정치살인의 배후 세력들이 누구라는 게 항상 의심이 됐었죠. 그래서 바로 친문 세력이었고, 문재인이라고 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오른팔은 이미 밝혀졌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엉이 모임의 2017년 6월달에 부엉이 문건,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을 찾아서 제거해야 된다. 두 번째로 어제 2019년 9월 19일 날 있었던 드루킹 김동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경수가 자기에게 했던 이재명을 떨궈내야 된다 했다는 발언. 세 번째, 김진표가 그 부엉이 문건에 경제부총리로 임명이 되어 있고, 김진표가 국회의사당에서 받았던 문자 메시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올렸죠. 그 다음에 문파 라이브에서 김진표가 했던 발언, 그리고 문파 라이브에서 있었던 문재인 친문 세력들의 핵심 세력들이 다 모였죠. 거기에서 성남 조폭을 추적해가지고 이재명을 반드시 제거하겠다, 이런 발언들. 그리고 2심 재판 이후에 아무도 국회의원 중에 어떤 의원도 이재명에 대한 2심 재판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았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자신이 공천을 못 받을까봐 쉬쉬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재명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되면 다음 총선에 공천을 못 받을까봐 쉬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증거를 말을 했죠.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의 공격의 주도 세력들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증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려볼 것은요. 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그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되시는 분들, 자, 드루킹의 어제 항소심 재판 법정 진술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자, 오늘은요, 바쁜데, 급하게, 영상을 올립니다. 올리는 이유는요,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가 됐죠.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우욱으로만 알았던, 물론 일부 일요신문이라든가 부엉이 모임에 대한 문건, 이런 것들이 보도가 돼가지고 이런 친문 세력들의 준동, 이재명을 반드시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심지어는 같은 당 소속 유력 대선 후보이자 민주당의 능력 있는 자산인 이재명 도지사를 못 죽여서 왜 이렇게 난리일까 항상 궁금했었죠. 그 이유가 서서히 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말대로 살필기정, 정의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현재 김경수
도지사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 결심 공판이라든가 이재명 도지사처럼 신속하게 소송사건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보다 먼저 소송사건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김경수 도지사는 2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드루킹 재판이 10월 달에 선고가 예정인데요. 그와 발맞춰가지고 김경수 도지사의 2심 재판도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이 너무나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이 친문 세력들의 악의, 고의, 계획,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드디어 또 한 건의 증거가 확보가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친문 세력들, 특히 극문 세력들, 온라인 조작 세력들, 드루킹의 후예들, 얘들이 현재 그 조국에 대한 임명 절차에서도 이런 조작을 감행을 하고 실시간 검색을 24시간 가동한다든가 거의 뭐 일주일 내내, 2주일 내내 실시간 검색어를 상위에 랭킹 시키면서 여전히 여론 조작을 실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를 했고,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불쌍하게도 인간 머신이 돼가지고 한번 올려보자, 한번 이렇게 각자의 선택에 맡겨서 해봤지만 역시 역부족이었죠. 자, 이어서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시간 내셔서 이 기사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뭐 부의 모임 2017년 6월 달에 문건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거기에 이재명에 대한 아킬레스건을 찾아가지고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선 후보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안희박, 그 중에서도 이재명이라는 그 민주당의 자산을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문건이 있었고, 거기에는 김진표가 경제부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정부를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친문 세력의 핵심인 김진표를 경제부총리로 앉혀야 된다.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2019년 9월 20일 날 오늘 보도인데요. 어제 드루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드루킹이가 진술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재명 지지자들에게는 쇼킹하고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재명을 떨고도 되지 않겠냐. 이재명을 제거해도 되지 않겠냐. 경기도지사가 되지 못하게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경필을 반드시 경기도지사에 당선시키겠다. 어제 그 재판 내용을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김경수가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남경필을 당선시키겠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지사 선거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그 당적을 가진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지 않고 수천 년 독재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후보인 남경필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도대체 얘들이 무슨 약을 처먹었나, 왜 자유한국당 이를 지지했느냐 항상 궁금했죠. 그게 여기서 밝혀지는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 선거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남경필이라는 적폐 정당 후보지를 지지하는 상상 초월 사건이 일어났죠. 남경필이가 왜 그때 지지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냐면, 박근혜 탄핵이라는, 그러니까는 나라를 말아먹은 정당의 후보였기 때문에 그 촛불의 정신이, 그 열기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사이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적폐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겠다. 촛불 정부로 들어선 그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적폐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었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친문 세력, 부엉이 세력, 김경수 도지사가 드루킹을 이용해서 조작한 언론 조작이, 이 언론 조작단이 남경필을 지지하겠다, 이런 의지가 김경수에게 매우 컸기 때문에 이런 드루킹 일당들이 남경필을 지지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이제서야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상 초월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바로 김경수와 드루킹 온라인 조작 세력의 범죄 때문이었음이 드러난 것이죠. 이 김동훈 씨가 어제 서울 고등법원 형사 2부 재판에서 컴퓨터 장애 업무 방해 혐의 항소심 공판의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2017년 12월 김경수
지사를 여의도 우원회관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김경수가 전해철의 표를 모아가지고 남경필을 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대화 장소가 여의도 우원회관이라고 특정이 되어 있죠. 아래 보면은 더 대화 내용이 더 적나라합니다. 김동호는 김경수가 경기도지사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이 가져가도 되지 않겠냐. 경기도지사직은 이재명을 떨고도 그러니까 이재명을 낙선시켜도 아니고 떨고도라고 단어를 사용했죠. 이재명을 떨고도 되지 않겠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떨고도라는 말에 저는 주목을 하는데요. 보통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죠. 이재명을 낙선시켜도 되지 않냐. 이재명을 경기도지사가 못되게 하고 남경필을 당선되게 하면 되지 않냐 하면 되는데, 이재명을 떨고도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에서 이 단어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떨고도라는 말은 지어내기가 어려운 독특한 단어 사용이자 그 상황에 그런 대화가 있지 않으면 이런 단어를 드루킹이가 사용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김경수가 남경필이든 뭐든 우리가 다 아는 사람끼리는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드루킹이 놀라가지고 남경필은 다른 당, 그러니까 촛불 전국을 가져온 그런 타락한 정당인데 밀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김경수가 다 아는 사람끼리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이재명을 떨구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이재명을 경기도지사가 못되게끔 하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바둑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바둑이 김경수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더 자세합니다. 김경수가 남경필은 우리의 우군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그날 어제 항소심 재판에서 김경수 측 변호인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상대방 후보, 그러니까 남경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경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남경필은 우리의 우군이다. 경기도지사나 이런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이런 지방도지사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것은 한두 개쯤 저쪽에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 가져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허위 진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나라하고 세밀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루킹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상세한 진술을 보면 김경수가 경기도 지방선거도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드루킹의 큰 역할로 대통령 선거는 승리를 했죠. 그 이후에 승리한 뒤에 2017년 6월 21일 날 김경수가 먼저 드루킹을 찾아와가지고 경기도 지방선거까지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김동원 씨가 수락을 했다고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진술을 할 때 허위 진술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선서도 하죠. 만약에 증언자 신분으로 진술을 했다면 진실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을 했다면 자기 방어 차원에서 거짓말일 수 있겠죠. 특히나 이 김경수가 경기도 지방선거에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날짜 2017년 6월 11일로 특정을 해서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신빙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경기도 지방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남경필을 그렇게 지지하고 남경필을 거의 신적으로 추앙을 하고, 김진표는 나서서 도와달라고 난리를 치고, 남경필이 갑자기 뜨는 이유가 너무너무나 미스테리였죠. 그런 악조건을 뚫고 이재명 도지사가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벌어졌던 충격적인 이런 민주당 지지자 세력들의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이렇게 김경수가 주 세력이었다. 남경필은 우리의 우군이다. 경기도지사 이런 것은 한두 개쯤 자유한국당에 던져줘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친문 세력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장에 가는 그 자리에 오른편에 앉혔다는 김경수. 정인선의 핵심 김경수가 이런 생각, 민주당의 핵심이었던 김경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분노스러운 일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자리 한 개라도 더 차지하려고, 더 획득하려고 당 지도부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민주당 당직자들이 그렇게 밤샘 설치고 노력을 하는데 친문 세력의 핵심이라는 김경수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고 한두 개쯤은 상대방 측에 줘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자, 민주당 당직자 여러분들, 민주당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들 분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수에 대해서 규탄 성명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짓거리란 말입니까? 드루킹이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웃고 넘어갈 겁니까? 드루킹이는 원래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그냥 비난하고 김경수 보호작전에 들어갈 겁니까? 이미 문재인은 무너져가는 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진술이 만약에 재판부에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문재인 정권은 무너집니다. 그 순간 바로. 아무리 친문 세력들이 그 성벽을 두 손으로 밀고, 어떤 작대기를 가져와가지고 막는다고 쳐도 성벽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재판부에 인정이 돼버리면. 친문 세력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장에 가는 오른쪽, 벤츠 승용차, 벤츠입니까? 예쿠스입니까? 뒷좌석 우측에 앉혔던 김경수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민주당 당직자 여러분들 분노스럽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요. 이거 뭡니까 이게? 다 아는 사람끼리 괜찮다니요. 그리고 남경필을 당선시킨다. 야당 촛불 분노를 일으킨 박근혜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적폐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큰 자산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이끌어준 든든한 동반자였던 이재명이를 떨궈버리고 낙선시켜버리겠다? 이런 망발난 이 바둑이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도축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제가 약간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드루킹의 그 킹크랩 프로그램을 만든 둘리가 1심에서 일관적으로 진술하다가 2심에서 약간 저녁 식사 시간에 대해서 약간 앞뒤 안 받는 진술을 해서 이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재판부가 외부 압력을 받아서 드루킹 이 사건에 김경수를 무죄 선고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이 무죄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김경수 도지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이재명은 유죄로 김경수는 무죄로 선고해서 그야말로 친문 세력들에 의한 사법살인, 사법장난, 재판장난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이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이 내용을 SNS라든가 온라인에 좀 널리 좀 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에서 화이팅 파이어.